그럼 이제 정규 분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배운 게 이상학년 분포를 배웠고, 이상학년 분포의 맨 마지막에 이항 분포를 배우죠. 그 다음에 이항 분포가 끝나자마자 바로 뭐로 넘어오냐면 연속으로 넘어오고, 연속에서 뭘 배우냐면 정규 분포를 배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둘을 따로따로 갈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을 구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이상확률 분포보다 정규 분포가 훨씬, 그러니까 연속이 훨씬 더 편하게 함수를 구하면 되고 그 넓이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생활에서는 연속 확률 분포보다 이상확률 분포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범주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세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둘의 관계성을 봤더니 이상확률 분포랑 정규 분포랑 연결할 수 있게 됐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배우는 단어는 그러니까 이항 분포와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에 연결시키는 과정이에요. 알겠죠?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연결시키는 과정. 그럼 그건 뭐냐? 우리가 이항 분포를 다시 돌아가 보자. 이항 분포라는 건 어떤 사건을 n번 시행했을 때 그 사건이 r번 일어날 확률에 대한 그 r에 대한 모든 경우에 대한 분포를 이항 분포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항 분포를 b, 이 바이너리라고 써서 나오는 거라서 b자로 써서 n, p 이렇게 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시를 조금 들어볼게요. 예시를 조금 들어주는 게 설명하기 좋으니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는 예를 들어서 x가 보통 이제 r이라고 많이 쓰기도 하는데 x라고 씁시다. 한 번도 안 일어난 횟수에 대한 확률이죠. 이항 분포는. 예를 들어서 100번을 던졌는데 예시로 하면 주사위를 던져서 조금 주사위의 확률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3의 배수로 합시다. 3의 배수라는 사건에 a를 놓으면 PA라는 사건은 3분의 1이죠. 그렇죠? 그걸 이제 100번 반복하는 거야. 그러면 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실제로 확률적으로도 그렇게 나와요. 거의 가능성이 없게 나오지만 100번 반복하면 이게 이제 B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건데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한 번도 안 나올 확률이 얼마냐면 100번을 던졌는데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럼 3분의 2가 100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NC 0에 P의 0제곱 Q라고 합시다. Q의 N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P 더하기 Q라는 확률을 1이라고 놓으면 Q는 이제 P가 일어나지 않은 확률. 됐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 번 일어나는 확률은 100C1에 3분의 1의 확률이, 즉 사건 하나가 한 번 일어난 거고, 그럼 일어나지 않은 사건은 99번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1이 되면 NC1에 P가 한 번 일어나고 Q는 n-1번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n번 일어난 확률은 n번 중에 NC n이고 P가 n번 일어나고 Q가 0번 일어나는 확률이죠. 그래서 그 총합은 1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이거를 확률 분포를 만약에 표로 그려보면 0부터 뭐 n까지 이렇게 그려보면 이게 생긴 게 정규 분포처럼 생겼어. 물론 일대는 어때? 이 각각의 값들이 다 확률 값이야. 각각의 값들이. 왜냐면 여기 칸 사이는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N1, N2, N3, N4 하면 각각의 값들에 대한 확률 값이. 그럼 사실 여기 보면 알겠지만 0 한 번도 안 일어나, 한 번 일어나, 두 번 일어나, 세 번 일어나, 이렇게 n번 일어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간격이 1이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요 넓이랑 요 함수 값이랑 어때? 같게 돼요. 왜냐면 밑변이 1이기 때문에 1하고 높이를 곱한 게 그 넓이가 돼.
그러니까 즉 이 높이 자체가 바로 다 확률값이 되고 넓이도 확률값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이걸 정규분포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 B가 NP인 경우에 이거를 평균을 구할 수 있죠. 평균은 NP고 분산도 구할 수 있죠. 분산도 구할 수 있어요. 분산은 NPQ예요. 이항분포는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랬어, 그렇지? 그래서 평균하고 분산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렇다면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여기 가운데가 평균이 나올 확률이니까 꼭 가운데가 아니에요. 3분의 1이면 약간 치우쳐져 있어. 3분의 2면 이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거고 2분의 1일 때가 정 가운데가 나오지만 이 n을 무한히 반복한다면 결국 BNP라는 이항분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정규분포처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평균이 NP고 분산이 NPQ니까 루트 NPQ의 제곱 형태로 정규분포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는 우린 표준편차 제곱으로 많이 쓰니까 정규분포는. 알겠어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n이 사실은 무한대가 아니어도 여기서는 이거 무한대가 아니어도 충분히 크다라고 얘기해요. 충분히 크다. 왜냐하면 정규분포가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잖아. 이거는 이제 그냥 상식선에서 받아들이는 거야. 정규분포를 볼 때 느낌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정규분포 표를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표준 정규분포 Z로 해서 싹 다 표준 정규분포로 하면 표준 편차가 그러니까 평균이 1일 때 그러니까 1까지의 확률이 얼마냐면 0.3413이에요. 2까지가 얼마냐면 477이에요. 이 절반이 얼마인데? 0.5지. 근데 생각해봐. 얘가 정규분포는 어디까지가? 값이? 무한대까지가. 무한대라는 건 어마어마한 값이에요. 실제로 근데 우린 지금 몇 가지만 갔어? 2 정도까지밖에 안 갔어. 3 가면 얼마냐면 3 가면 거의 0.4849 이렇게까지 가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확률이 다 어디 모여 있어? 이 안에 모여 있어요. 이 안에 다 모여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규분포는 실제로 평균에 굉장히 가까운데 확률이 다 모여 있고 급격하게 0으로 떨어져. 급격하게. 그러니까 얘가 이쪽에 가면 선생님 이건 그래도 확률이 0은 아니잖아요.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얘는 이렇게 0이 점점 더 가까이 무한히 가야 되는데 얘는 무한히 갈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런데 실제로 평균에서 이게 정규분포랑 비슷하다 그러면 조금만 가도 거의 모든 확률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항분포가 이렇게 무한대까지 가야 될 필요가 없이 충분히 한 3, 40개 이상만 넘어가면 한 50개, 60개만 넘어가면 이 분포의 표가 거의 정규분포랑 같다고 해도 무리가 없어요. 워낙 가운데 모든 정규가 확률이 다 모여 있거든. 실제로 정규분포는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 1, 2라고 해서 그렇지 만약에 이걸 진짜 이렇게 큰 곳에 이렇게 그리면 정말 이렇게 생긴 표예요. 이걸 조금 더 크게 그려봐야 거의 이렇게 가까워. 급격하게 0. 여긴 거의 0이라고 봐도 무의가 안 될 만큼 쫙 내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 Z가 0이 돼서 시작해서 10 정도를 따질 이유가 거의 없어요. 거의 일어나질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여기로 치환을 하는데 근사적으로 바꾸는데 별 무리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그런 뭐 상식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중요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통계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으니까 그 문제를 싹 넘긴다 하더라도 이항분포는 뭐로 바꿀 수 있다? 연속인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다. 알겠죠? 그럼 선생님이 저번에 그런 얘기 했었지. 여기서 요거 2개 더하는 거 정도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지만 중간에 이게 100개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횟수가 R이라고 해서 확률을 구해. 횟수나 R이라고 많이 쓰니까 횟수가 한 40회부터
45회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구할 수 있을까? 못 구해요. 왜냐면 이게 100시 40회. 이것만 해도 벌써 어마어마해요. 그죠? 3분의 1의 확률이 40이고 3분의 2의 확률이 60이에요. 3은 그냥 3의 100제곱이라고 해서 그냥 넘어간다 쳐. 분모가 3의 100제곱이야. 이렇게 넘어간다 쳐. 근데 2의 60제곱도 계산해야 되잖아. 그지? 여기까지 넘어간다 쳐. 그럼 100시 40은 어떻게 계산할 거야? 그럼 100부터 99 곱하기 어디까지? 이게 40개. 이게 40개 한 61까지.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40부터 1까지 곱한 걸 나눠서 계산해야 돼. 이게 할만한 계산일까? 이게 한항이야. 이게 한항이고 그 다음에 100시 41 3분의 1에 41제곱 이렇게 해서 또 하나 계산하고 또 100시 42 100시 45까지 계산해야 돼. 6개를. 이게 계산할 만한 문제가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뭐 확률 계산 못해요. 그러니까 이항분포 나오면 뭐가 나왔어 항상? 평균 구해? 분산 구해? 이랬단 말이야. 그치? 앞에 거 2개 정도. 요건 이제 가능하니까. 요건 가능하니까. 3분의 2의 100제곱 하면 그냥 답이 3분의 2의 100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요건 100씩 해봐야 100이니까. 100에 3분의 100제곱에 2. 그럼 뭐 요거 2 정도고 100이고 여기는 뭐 1이니까. 요거는 3분의 2에 뭐 3의 100제곱분의 1이고 여기 어디 값이 나오겠지. 그지? 이 정도는 계산할 수 있으니까 하라 그런 건데 이 중간 정도 값은 계산 못해. 그런데 이제 이런 계산을 할 수 있게 돼. 왜? 정규분포로 바꿨어. 정규분포로 바꿨으니까 이 정규분포 예를 들어서 저 문제로 바꾸면 이 정규분포는 3분의 100. 문제가 좀 귀찮으니까 그냥 3분의 100으로 합시다. 3분의 100. 그 다음에 3분의 2를 또 곱하면 9분의 3분의 2 곱하니까 9분의 200 되죠? 그러니까 3분의 루트 200의 전체 제곱. 그죠? 이게 이제 분산값이야. 그럼 이제 P 만약에 이렇게 구하라 그랬어요. 40 45 이전 계산은 할 수 없었지만 이젠 근사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확률을 Z로 바꾸면 되겠죠? Z로 바꾸려면 M을 빼고 40에서 3분의 100을 빼고 조금 그래도 계산하기 쉽게 102 할까? 근데 좀 애던 이왕 한거 이렇게. 그 다음에 시그마 3분의 10루트 2로 나누면 되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Z로 바뀔 거고 45에서 3분의 100 빼고 3분의 10루트 2 어쨌든 계산할 수 있겠지? 이 값에 대한 표준 정규분포표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이항분포에서도 이제 정규분포로 바꿔서 모든 것을 계산할 수,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연관성이에요. 알겠죠? 이제 이항분포에서는 이항분포 그 자체로 확률을 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뭐로? 정규분포로 치환함으로써 우리는 표준정규분포가 있으니까 표준정규분포로 환산해서 확률을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이번 단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거기는 양이 많지는 않아요. 일단 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좀 공부하고 나면 이제 확률이 그러니까 통계가 어느 정도 끝나요. 그럼 이제 요거 얘기만 하고 정리가 일단은 수업은 강의는 정리를 하고 여러분은 수업 몇 시까지죠? 2시까지죠? 한 30분 정도 더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냐? 이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시면 이제 통계는 끝나요. 그럼 통계를 도대체 왜 하는 거냐? 통계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면 추정이에요. 추정. 추정이라는 건 뭐냐면 추측하고 생각해서 결정해내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계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세상 자체를 잘 모르는 걸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나 잘 몰라. 그런데 그 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값을 좀 선택하기는 해야겠어. 그럴 때 나는 이 세상이 잘 모르는 것들로 연결되어 있지만 어떤 적절한 방법들을 통한다면 내가 원하는 값을 비슷하게나마 끄집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걸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통계적 세상이에요.
통계적 세상은 세상이 확실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그렇게까지 해서 멀리 나가지 말고 가까운 데로 넘어가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야. 뭐 요즘에 뭐 정치가 왔다 갔다 하잖아, 그지? 그래서 뭐 정당이라든가 뭐 어떤 사람에 대한 지지도, 인기도 이런 거를 정말 알고 싶어요. 알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이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어떤 정당을 더 좋아하는지, 무엇을 더 좋아하는지, 뭐를 알고 싶어.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들이 무엇을 선호하는지, 대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어, 그렇지? 그러면 그 학생들에 대해서 그 자료를 조사하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 근처에 여러분이 다니는 자양고등학교하고 광양고등학교 전체 학생들의 뭐 대학의 선호도를 조사한다든가, 어느 학교를 제일 좋아한다든가, 어느 학교를 가고 싶다든가, 뭐 어느 학교를 좋다라고 생각하든가, 왜 이런 걸 알아보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러면 자양고 학생과 광양고 학생의 모든 학생들한테 다 조사를 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얻는 거지. 근데 이 대상이 너무 많거나 여러분이 잘 모이질 않아. 그러면 다 조사하기가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이 조사 대상을 뭐라 그러냐면 이걸 뭐 어미 모자를 써서 모집단이라고 해요. 모집단이라고 해요. 이 내가 알고 싶은 집단이야. 예를 들어서 자양고 학생하고 광양고 학생 전체야. 알겠어요? 이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에요. 모집단의 어떤 관심에 대한 것에 평균을 알아보고 싶어. 예를 들어서 자양고 학생과 광양고 학생의 뭐 수학 성적 평균을 알아보고 싶어. 전체 모르니까. 아니면 고등학교 학생 전체, 전국의 고등학교 2학년 그러니까 고3 학생 전체의 뭐 수학 성적을 알아보고 싶어. 근데 각각 다 다르게 있잖아. 그럼 그게 이제 모집단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조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여기에 일부밖에 안 돼. 이걸 이제 표본 집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일부를 끄집어내서 조사를 했어. 그래서 여기서 나온 평균이랑 분산이 있어요. 표준 편차가 있어요. 그럼 이거랑 같을까? 다르겠지. 그런데 얘네가 만약에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면 이 조사의 대상에 대해서 대부분 다 이걸 좋아하고 뭐 가운데 것이 나오고 그다음에 나머지가 훅 떨어지는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면 성적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 제일 편해서 선생님이 성적으로 얘기는 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추출한 이 조건에 어떤 성질을 따라갈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얘를 알면 얘의 진짜 평균이 여기 프라임으로 칩시다. 진짜 평균과 진짜 표준 편차가 뭔지 대충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추정이에요. 그러니까 추정은 표본 집단, 내가 임의로 모집한 집단에 그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하여 그들이 포함되어 있는 모집단 전체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추정해내는 거예요. 실제로는 평균만 추정할 거야. 표준 편차까지는 안 할 거예요. 알겠어요? 평균만 추정할 거예요. 딱 여기서만 끝나는데 통계를 더 나가면 이게 이제 사실이냐 거짓이냐, 예를 들어서 어떤 약을 개발했어. 약을 개발해서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어. 뭐 암 치료에 굉장히 좋은 약이야. 만들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제 뭐를 해야 돼? 그냥 막 팔 수가 없어. 실험을 해봐야 돼.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그지? 그럼 사람들을 좀 모아. 표본을 모아서 치료를 해봐. 그래서 이 약은 뭐 예를 들어서 가설을 세우는 거지. 이 약은 효과가 없을 거야 라고 가설을 세우고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자료가 나왔어. 몇 명? 한 20명 정도로 했더니 자료가 나왔어. 그랬더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러면 효과 있으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이제 시판을 하게 돼요. 이제 그 과정에서 쓰이는 것들이 바로 추정이고, 그 다음에 그걸 검증이라 그러고, 그게 사실이냐 그걸 따지는 걸 검증이라 그러고, 이런 것 작업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검증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배우지는 않아요. 우리는 딱 어디까지? 가장 간단한 평균 추정까지만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통계에 만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더 공부를 해볼 수도 있죠. 그러면 실제로 내가 만든 추정이 얼마나 맞다고 할 수 있을지, 틀리다고, 그것도 통계적으로 맞다고 할 수 있을지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 그거를 추정하는 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거를 추정하기 위해서 검증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검증하는 게 훨씬 좋을까라는 것도 배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 조금 이제 내용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이 추정까지만 배우면 그럼 통계의 기본은 배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사실 그 경우의 수, 확통, 확률, 그 다음에 통계로 넘어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체 맥이 그렇게 잡혀가는 거야.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단원 나오다 보니까 조금 어렵죠.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추정 단원이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제일 어려워. 여기가 그래도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 내용은 어려운데 시험 문제 푸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요거랑 거의 똑같은 식이 나와요. 요거랑 거의 똑같은 식이 하나 튀어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 선생님이 정기분포 열심히 연습하라는 건 여기서 똑같은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똑같은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요거만 하고 나면 끝. 그래서 실제로 이 뒤로 넘어올수록 내용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는 있어도 문제는 잘 풀려요. 반면에 앞에는 내용은 워낙 간단하죠. 원순열, 뭐 n-1 팩토리얼이야, 뭐 같은 게 몇 번 나오는지를 보는 거야. 회전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게 나오면 나와. 아니면 맨 처음에 선택의 숫자를 결정하면 돼. 이런 식으로 원순열을 결정하는데 실제 문제를 접하면 내가 맞게 풀었나? 뭘 놓친 게 아닐까? 이런 확률 들어가도 막 헷갈리고 그죠? 근데 이제 통계에 오면 그런 건 없어요. 통계에 오면 맞다 틀리다가 너무 명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훨씬 쉽죠. 문제는 훨씬 쉬운데 어려운 문제는 앞에 부분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탁할 건데 통계는 지금 공부할 때 확실하게 해놔서 나중에 통계 때문에 시간을 더 많이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잘 해놓으면 조금만 문제만 풀어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기출문제 몇 문제만 풀어봐도 충분히 쫓아갈 수 있어요. 여기 문제집이랑 기출문제랑 그렇게 안 달라. 더 어렵게 낼 수가 없어. 워낙 함수식 자체도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낼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런 게 다야. 이런 게 다야. 그러니까 여기 열심히 풀면 그냥 기출문제까지 그 수능 문제까지 준비까지 다 돼요. 반면에 앞부분은 기본 문제 풀었다고 꼭 수능 문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좀 차근차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도 조금 미안한 게 앞부분은 수업은 다 금방 끝나는데 여러분이 해야 될 게 좀 많아. 그리고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생각해줄 게 많으니까 앞부분은 계속 질문을 좀 많이 하세요. 그 뒷부분은 이번에 담당을 해서 그냥 한 번 정도에서 복습하는 정도로 계속 공부해서 끝내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번에 조금 열심히 해놓길 바래요. 오케이. 이제 좀 하도록 하고